대구의 도전장입니다. 대구. 이준석 전 대표 지역구 노원 아니었습니까? 서울로. 근데 지금 대구 얘기를 꺼냈습니다. 자, 오늘 한 말이 있어요. 신당과 관련되고 출마하고도 관련돼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신당이 생긴다면은 가장 어려운 과제가 기성 정당의 가장 아성을 깨는 그런 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당연히 영남 출마 같은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의 이제 역할을 할 때 비례대표로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뒤로 가는 모양새로 보실 수 있거든요. 가장 어려운 전선을 맡아 돌격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대구에 출마한다고 하면은 가장 반개혁적인 인물과 저는 만약 한다면 승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구체적이에요. 아까 뭐 영남인데 오늘은 대구에 도착해서 어떤 행사 때문에 갔거든요. 근데 대구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비례는 아니다. 그거는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해놨는데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오는 10일 내일이군요. 내일 일정이 잡혔어요. 금태섭 새로운 선택 대표, 금태섭 전 의원. 지금 신당 제3지대 신당 얘기하고 있는 분이잖아요. 여기하고 만나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동석을 합니다. 모임 자체가 좀 심상치는 않아 보이거든요. 이거는 뭐 어떤 그림이 당연히 그려지게 되는 어떤 모임으로 보입니다. 지금요. 저 세 사람의 모임은요. 이 얘기 좀 해보겠는데 윤경호 소장님. 일단 대구 출마 가능성을 오늘 대구에 가서 얘기를 꺼내놨어요. 그러면 그런 동시에 본인이 대구로 가게 되면 출마하게 되면 대구에서 가장 반개혁적인 인물과 승부를 내고 싶다고 했거든요. 이거 누구를 겨냥한 겁니까? 누구를 반개혁적이라고 보고 거길 내가 떨어뜨리고 싶다고 얘기한 겁니까? 이거? 글쎄요. 인물을 딱 찝자면 뭐 전임 당직자 예. 예를 들어서 뭐 권호 누구를 말씀하시죠? 원내대표했던 주호영 원내대표. 그 주호영 원내대표. 주호영 원내대표를 예를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원내대표인 윤재옥 예를 들어서 그러나 저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 같아요. 반개혁적인 인물이라고 얘기한 거에는 예. 대구를 아까 제가 이준석의 어떻게 보면 이미지를 청년 보수 이렇게 끌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 드린 거에 연장해서 예. 대구를 대한민국 보수의 본류라고 띄워주는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구라고 딱 지역을 찝어서 내가 새로운 당을 만드는데 대구에서 나가겠습니다라는 거는 예. 자 보수 정통 보수 본류 보수여 나를 좀 봐주세요. 제가 청년 보수를 기치를 내걸고 지금의 집권당 국민의힘을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 쫓겨났습니다. 예. 그러나 다시 제가 정통 보수 본류 보수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통인 대구 여러분들이 저를 밀어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마찬가지로 광주라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는 예. 민주당 세에 있는 뭐 세력들이 거기에 올 거다라는 전제를 떠나서 예. 국민의당이 한번 성공을 해본 적이 있잖아요. 전례가 있다. 2016년에. 예. 그때 국민의당의 성공은 주로 호남 지역이었지 않습니까? 28개 중에 23석을 가져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바람의 진원지로서 광주, 그다음에 보수의 본류로서 대구 예. 이런 상징성을 본인은 얘기를 했을 텐데 예. 문제는 유권자들이 그걸 인정을 하겠느냐 이거죠. 그게 지금 관건이죠. 사실. 그렇죠. 지금 일단 분석을 해줬는데 과연 유권자 반응이 어떨까 아직은 모릅니다만 본인은 지금 구체적으로 영남 그리고 대구 얘기를 꺼냈고요. 그리고 광주 얘기도 사실 꺼냈어요. 그 내용을 조금 이따 좀 짚어볼 텐데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요. 이준석 신당 이렇게 표현 좀 하겠습니다. 아직 뭐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그게 잘 될까요? 이런 반응을 또 보이신 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을 쓰시면서요. 들어보시죠. 그분께서 만드실 그 신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잘못하면은 우리 당 공천 떨어지신 분이나 또 민주당 공천 떨어지신 분이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공천 맛집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맛집 하나 만드는 것이 목표냐? 그건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유구찬 변호사. 지금 윤창현 의원께서 약간 폄하성 비판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뭐 맛집 하면서 떨어진 분들이 찾아가는 맛집 아니냐 했는데 그만큼 국민의힘에는 위협적이라고 또 이렇게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득은 되지는 않죠. 다만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신당을 만든다 그러면 수도권 지역에서는 일단 3등 이하로 봐야 되겠죠. 3등 이하 현재 볼 때. 수도권에서. 3등 이하고 대구나 하여튼 뭐 영남 지역 간다 하더라도 거기서는 거의 어떻습니까? 2등 정도 하겠죠. 그럼 1등은 국민의힘이고 그 미칠 것이다라고 지역구를 제가 보시는 말씀드린 겁니다. 지역구. 오. 그러면 의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제 비례에서 일정 몇 명의 1등. 예. 이것뿐이 사실은 현실적인 그 당선 전략이 없어요. 그렇다면 일단 무소속으로 되고 나간다면 희망이 있겠지만 이준석 전 대표 본인 말입니다. 신당을 차려서 만약에 되고 나간다. 저는 뭐 승부가 없다고 봐요. 그럼 왜 그러니까 무소속이라는 거는 나중에 향후에 국민의힘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렇죠. 이전에 뭐 홍준표 대표라든가 뭐 주호영 대표라든가 김태호 예. 의원이라든가 다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볼 때 이준석 대표가 분명히 당선되고 싶은 마음은 모든 목표 거기에 아마 천착돼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비례뿐이 사실 없어 보이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준석 대표는 현재는 뭐 전국에 후보자를 내 가지고 뭐 전국 정당이 되겠다, 예. 정면 승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점점 현실을 자각하게 되면 예. 결국은 이제 비례정당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비례정당. 그래서 12월이 지나서 현재 선거구에 대한 여야 합의가 나오기 전까지는 예. 이렇게 여러 가지 군물대는 모습을 보이다가 예. 그러니까 선거제가 만약에 여야 합의로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비례정당을 금지한다. 예. 그러면 이제 날개 달린 거죠. 30석이라는 캡이 씌인 30석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30석 갖고 큰 파일을 갖고 나눠 먹으려고 할 거고요. 그럼 선거법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를 볼 것이다. 근데 그게 유리하게 나온다면은 비례정당으로 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만약에 아니고 선거법상의 여야의 비례대표제가 비례정당 설립이 가능해진다. 그러면 예. 이제 여러 가지 또 다른 대안을 찾을 겁니다. 근데 일단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본인은 비례대표 의원은 생각 없다라고 손을 걷는데. 저는 그 본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해야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비례대표다 하겠습니다라고 하게 되면요. 예. 지역구 다 희생양이 되는 겁니다. 지역구에 다 표를 모아주는 어떻게 보면 뭐 무슨 이런 게 꼴이 됐기 때문에 예. 그 누가 모여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솔선수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영남이 어렵다고 하는 점 아래서 예. 영남이 가장 어려운 데인가요? 사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호남이 제일 어려운 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그 말 구성이나 예. 시기 이런 걸로 볼 때는 본인은 비례대표를 통해서라도 당선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당을 만들어서 사실은 이제 표를 긁어 모아야 되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김구식 네. 교수님. 예. 그러니까 저 헤어질 결심은 이미 섰고 예. 탈당은 기정사실한데요. 예. 신당 자꾸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땐 신당은 신당동 가서도 못 만들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렇게 봅니다. 예. 신당은 신당동에 가서도 못 제가 우리 만든다. 배 소장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 신당을 만들려면요. 같은 정체성과 같은 노선을 가진 진지한 고민과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돼요. 예. 저렇게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내키는 대로 이야기해서 신당이 되면 그게 신당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2015년에 안철수와 김한길이 나와서 국민의당 만들 때도요. 예. 세력이 있었고 명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노선이 있었어요. 그 정체성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지금 말하고 떠드는 신당은 뭡니까? 윤석열 싫어. 나 국민의힘 싫어. 나 국민의힘 쫓겨났어. 그러니까 나 나올 거야. 이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정치개혁을 이야기합니까? 정당개혁을 이야기합니까? 예. 제3지대를 이야기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 국민의힘 싫고 나 윤석열 싫은데 쫓겨났으니까 나 나와서 그냥 예. 깃발 들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윤창인 의원처럼 결국은 정체성도 조직도 세력도 명분도 없다 보니까 결국은 공천 탈락자들이 그냥 모여드는 뭐 맛집이 아니라 사실은 예. 끝집이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신당의 가능성은 저는 뭐 지금이라도 내기를 한다면 이준석 대표는 신당을 만드는데 실패할 것이다. 뭐 내일 금태섭 의원 만난다고 그러는데 제가 잘합니다. 금태섭 의원. 예. 저렇게 해서 이준석 대표의 저런 아무 내용 없는 아무 개념 없는 그 신당 몰이에 금태섭 의원이 같이 갈 리가 없어요. 그리고 적어도 유승민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승민 의원 제가 엊그저께 어디 TV 나와서 인터뷰한 걸 보니까 그래도 명분이 있고 노선이 있고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 복지, 안보, 예. 경제, 노동은 어떻게 할 것인지 뭐 같이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냐. 예. 지금 뭐가 나온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렇게 해놓고 그냥 떨거지들 모아가지고 하겠다면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기자들 몰려다니고 뭐 마이크 대니까 좋은 생각에 뭐 이러저 생각나는 대로 예. 막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신당 가능성 매우 낮다. 탈당은 기정사실이 됐다. 그래서 결국 노리는 것은 돌고 돌아 계속 예. 언론에 관심 끌면서 대구 무소속 출마할 겁니다. 아마 대구 수성 정도 갈 거예요. 아마. 오늘도 김구식 교수님께서 그냥 뭐 혹평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 주제를 다룰 때 김구식 교수님께서
좋은 얘기해 주신 적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준석 전 대표를 아마도 지지하시는 분들이 그런 커뮤니티가 있나 봐요. 거기에 엄청납니다. 이 영상을 많이 김근식 교수 편 영상만 따로 막 올라가고 그래요. 그 댓글 보면은요, 어우 대단합니다. 엄청나게, 지금 예. 아마 오늘도 뭐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아니, 예, 저 저는 뭐 소장님. 게시판에서 어디든 한우를 받는 사람이니까 그렇습니까? 난리예요. 제가 저만 나 MBN 뉴스 시사와이드 뉴스와이드 예. 뭐 이럴 정도인데 우선 방금 전에 이제 저한테 이제 김근식 위원장께서 이제 신당도 말씀을 하시는데 예. 누가 이제 방송 패널 나온 사람한테 신당 참여하나 그런 질문을 해서 저는 정치나 뭐 신당을 할 사람은 아니고 저는 누가 물어보면 신당동 가서 떡볶이를 먹을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셨군요. 근데 이게 이준석 신당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약간 다른 제가 의견이시네요. 뭐 수치를 말씀은 안 드리지만 예. 최근에 이 각종 여론 동향을 보면은 심상치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유권자들은 예.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그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메시지에 오히려 더 주목하는 수가 있고 이른바 성동격서다. 그러니까 왜 대구에 갔을까? 대구라는 곳이 말 그대로 보수의 본산이거든요. 예. 나는 내 희생에서 대구에 가서 어느 지역구가 되든 한번 도전해보겠다. 그 순간 이건 수도권과 호남에 영향을 줘요. 자, 두 정당이 지금 기득권만 유지한테 변화하지 않고 있는데 예. 뭔가를 그래도 몸부림치는 싸가지가 없는 청년 정치인이든 예. 이 사람이 뭔가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네. 지난번에도 서진 전략 그래서 호남에 와서 공들이더니 예. 무엇이 중원이냐고 하면서 공들이더니 주목 한번 해볼 만하네. 그러면 수도권에서도 한번 보자. 호남에서도 한번 보자. 그럼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위협이 되고 수도권에서는 소선거구제에서 예. 한 표라도 이준석 신당이 보수 20, 30대, 40대 화이트 칼라 표로 가져가면 누가 타격받습니까? 국민의힘이 타격받아요. 더군다나 빅데이터상을 보더라도 이슈를 주도한다. 지금 여하튼 이준석 전 대표가 옳든 그러든 간에 예. 지금 막 방송에서 막 주목하고 우리도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잖아요. 제 얼굴 옆에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지나가는 이런 이제 화면에 나온다는 거는 예. 이슈를 주도해버리고 지금 야심차게 국민의힘에서 내오는 김포시 서울 편입도 예. 좀 이거 이준석 전 대표에 의해서 좀 묻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심상치가 않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간단하게 볼 일이 아니라 예. 이준석 전 대표가 미치는 선거의 영향을 예. 차분하게 냉정하게 예. 게시판에 한호를 받으면서 저처럼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될 때다. 이런 것이죠. 그 게시판에 두 분이 영상이 각각 올라가겠네요. 오늘 보니까 다르게 분석해 주셨는데 이런 가운데요. 패널분들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오늘 광주 얘기도 꺼냈어요. 광주 얘기도. 물론 어떤 조건을 좀 달기도 했습니다만 그 목소리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해볼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은 저는 더 어려운 과제를 찾아갈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보수 계열 신당으로서 대구도 아니고 보수 계열 신당으로서 그 광주를 돌파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지금. 1996년입니다. 무려 벌써 27년, 28년 전의 일인데요. 그때 대구는 이미 뭐 다른 선택을 했던 적이 있다. 대구는 결국 여당 내에서 어떤 권력에 대한 어떤 집착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심판할지 해본 지역입니다. 그리고 광주도 2016년에 이미 그런 것을 한번 해본 지역입니다. 자, 김종욱 전 행정관. 전제를 해야 되네요. 이준석 전 대표가 만약에 광주 쪽에다 관심이 있어서 그쪽으로 출마하겠다라고 만약에 나오는 순간 이거 민주당으로서 달갑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일단은 제가 하나 의문이 풀렸는데요. 예. 그 아래 댓글에 예. 김근식 교수님하고 저하고 같다라는 게 계속 올라와요. 같다고요? 왜 같다고 올라오지? 그랬더니 이제 이준석 전 당대표에 대해서 공격하는 게 같다. 비판하는 건 같다.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준석 전 당대표는 헤어질 결심 자체가 아직 안 섰다. 안 섰다고요? 예, 왜냐하면 다른 분들하고는 다른 분석이네요. 하나의 이거는. 계산이 안 풀린 겁니다. 오. 배지달 계산이 아직까지 안 풀렸어요. 예. 제가 볼 때 이준석 전 당대표가 어떤 큰 뜻을 품고 신당을 창당하기보다는 예. 자기의 정치적인 진로를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국회에 안착해야 된다는 생각이 가장 좀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의원이 돼야겠다. 예. 왜냐하면 10년 동안이 원외 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겪었던 이런 아주 다양한 예를 들면 탄압들을 본인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런 조언을 한다고 그래요. 신당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젊은 정치인이 국회에 입성해서 그래야 된다, 빨리. 평론이 아니라
정치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문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약간 했던 조언 같기도 하네요. 예. 빨리 국회의원이 돼야 그래서 된다. 제가 볼 때니까 이제 배치달 계산이 정확히 서야 헤어질 예. 결심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예. 들고 헤어질 결심을 할 만한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좌우에 예.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신당 창당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공감대가 분명히 있는데 예. 거기에 결절점은 이준석 전 당대표의 헤어질 결심. 예. 이 제가 볼 땐 나온다면 예. 아마 모양은 그려질 것 같다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근데 제가 질문 드리는 광주에 만약에 간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아까 제가 볼 때 이제 본인이 예. 광주를 제기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광주 서진 정책을 계속 진행해 왔었잖아요. 예. 본인이 당 대표를 그렇습니다. 했던 지역에 그래서 소위 세대로서 2030과 60대 이상, 그다음에 지역으로는 서진 정책을 통해서 호남에서 10% 이상의 교두보를 확보하자. 근데 이게 만약에 신당으로 가게 되면 예. 서진 정책은 매우 유의미한 거죠. 지역구를 이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 그쪽 지역에서 비례와 관련돼서 많은 표가 나온다면 예. 상당히 이준석 전 당대표에게는 유의미한 수치인 거죠. 그런 그게 측면에서. 혹시 민주당에도 유의미합니까? 유의미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던져놓는 거죠. 어. 그런데 제가 볼 때 전 최고의 결전은 예. TK에서 벌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아. TK에서 보수 진영이 분열할 것인가 아니면 분열하지 않고 대통령이 저렇게 두 번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 예. 댁에 가거나 또 광주에 내려가는 이유 중에 하나 대구에 내려가는 이유 중에 예. 하나는 그 보수의 분열은 국민의힘의 완패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고민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다목적으로 막 흔드는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가운데요. 최근에 민주당이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내용은 이준석 신당을 여론조사 그 설문에 집어넣고 물어본 거예요. 이게 어떤 영향을 줄까? 그러니까 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줄까?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화면 보면요. 오늘 보도를 통해서 소개되고 있는데 민주당 자체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을 적극 지지층과 소극 지지층으로 나눴을 때 소극 지지층이 이준석 신당으로 상당히 이탈하더라. 그럼 민주당 지지표가 빠지는 거예요. 절로 이동한다는 거 아닙니까? 유영호 소장님, 이 분석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여론조사 전문가 앞에서 제가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거 무선 AIRS 방식이더라고요. 예. 이거 상당히 어. 어떻게 보면 장난스러운 답변도 저는 있다라는 표현. 약간 의미가 그럼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시는 저는 겁니까? 상당히 유의미성이 떨어지는 걸로 보고 아까 제가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를 언급하고 광주를 언급하는 게 예. 보수의 본류가 대구기 때문이고 광주는 2016년에 제3세력을 한번 선택을 해본 경험이 있는 지역이니까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예. 이건 전형적인 성동격서인 것 같아요. 아. 이준석 대표가 지금 신당을 만들고 이번 총선에 내년 총선에 뛰어든다면 예. 의미가 있는 건 수도권이에요. 수도권에서 그러니까 이뇨한 위원장을 비롯해서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안달이 돼서 이준석을 제3당을 만들지 못하도록 가능한 끌어안으려는 노력을 뒤늦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징계 취소부터 시작해서. 예, 예. 정말 수도권에서 이준석 같은 제3세력이 존재가 튀어나오면 어부지리가 너무나 뻔하잖아요. 더군다나 이준석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보수 계열의 신당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예. 나머지 지역은 아무리 뭐라고 해도 현재 소선거구제, 현재 선거법 구도에서는 예. 기존의 양대 정당이 거의 유리하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영남 지역, 그다음에 호남 지역 이쪽은 철옹성은 그렇게 쉽게 깨지기 어렵기 때문에 예. 수도권을 사실은 숨겨놓으면서 예. 지금 대구를 언급하고 광주를 언급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배 소장님, 예. 민주당 소극 지지층의 이탈 가능성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뭐 좀 조사해 봤다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아주 민주당에서는 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뭐 윤경호 소장님께서 예. 뭐 이거 조금 아주 비중 있게 또 무게를 실어서 응답한 거 아닐 수도 있다고 보시는데 저는 아닙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도 혼쭐 날 수 있다. 오. 이준석 매기 효과를 통해서 우리가 물속에 매기가 들어갔을 때 상당히 판을 이제 그렇죠. 뒤흔들어 놓거든요. 예. 그런데 이건 뭐냐면은 실제로 대통령 부정평가청이 대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는 민주당을 지지하려고 지지하는 것보다는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니까 그럼 선택지가 더불어민주당 이랬는데 이준석이 딱 정장하면
이준석 신당 쪽으로 가야 될 수도 있겠네. 대통령 부정평가증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냐면 그동안 민주당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압승했다고 그래 내년 총선은 우리 쪽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상당히 이준석 신당 쪽으로 관심의 초점이 옮겨지는 것도 엄청난 타격이에요. 뭔가 민주당이 뉴스에 안 보여요. 또 하나가 비비 현상. 비비 현상이 뭐냐면 비명에게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호남에서 이준석 신당 지지율이 좀 나와? 그럼 난 그쪽으로 가볼까?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냐면 비례투표. 호남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래 지역구에서는 우리가 민주당 짓지만 비례투표는 아이고 준석이가 그때도 광주 와서 고생했어. 이러면 이 연민현상 이른바 언더독 이펙트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비비 효과, 그러니까 비명과 비례 뭐 이런 것까지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럼요.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신당 창당 가능성 이거에 대해서 많은 얘기도 나누셨던 분이 계십니다. 대구에 계십니다. 그것도 홍 시장님 연결해 보겠는데요. 뭐 다양한 의견 좀 들어보죠. 자, 홍 시장님 나와 계시죠? 저랑 아직 안 걸렸군요. 홍준표입니다. 나오셨군요. 여전히 표정은 조금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오늘은 뭐 일 있으셨나요, 특별히? 대구시장이니까 바쁘죠. 알겠습니다. 아유, 뭐 바쁘다는데요. 참. 질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여기 나오신 패널 분들도 이거 신당 창당 뭐 탈당 이거 머지않은 것 같다 이런 시각들 보여주셨는데 홍 시장님이 보시기에는 이준석 신당 잘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내를 갖다가 이준석이하고 엮으려고 방자기 짝이 없는 짓거리를 하는 언론이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그 지읒 그 일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자한 발상은 그만둬라. 내는 여태까지 당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당의 본류로서 30년간 물론 황교안한테 잠깐 내침을 당했지만은 이제 떠난 자가 없다. 그래서 난 그럴 일이 없다. 그런 상상은 하지 마라. 그래 봅니다. 아니 시장님 누구요? 아니 시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여론조사 전문가예요. 저요. 나는 이택수 좋아하는데. 아니 뭐 좋아하시든가 말든가. 아니 홍 시장이 이준석 신당 지지한다 이 보도에 대해서 소설 쓰지 마라 이러면서 강하게 반발하시는. 아니 한때는 대구 치맥 페스티벌인가요? 치맥 페스티벌. 치맥. 네네. 소맥이 아니고 치맥. 큰일 났던데. 치맥 페스티벌에서. 그런 페스티벌은 대구에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여하튼간에 상당히 그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칭찬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신당 창당하니까 선을 확 그어버리시는 겁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죠. 억척은 막아야 됐다. 그래 보는 거죠. 어떻게 여론조사 전문가라는 사람이 방자하고 야비하게 그렇게 비틀어서 공연을 합니까? 다음 주에는 이택수 대표 나오라 그럴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갑자기 또 서로들 보내. 이택수가 좋아. 저 홍 시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벌써 이제 지난 얘기가 됐네요. 이뉴한 위원장과 홍준표 시장이 대구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무슨 0.5선 뭐 이런 얘기가 한 게 있어요.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변인이라는 애가 나와서 그 초선도 아니고 0.5선도 아닌 애가 나와서 뭐 이상하게 날 조롱하고 대통령 믿고 초선이나 원애들이 덧보자들이 나서서 중진들 군기 잡고 초선도 설치고 원애도 설치고. 우리 홍 시장님 같은 경우는 주말에 글을 굉장히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거기 일부 댓글에 보니까 콩카콜라인 줄 알았는데 쉰카콜라구나라는 글이 있었어요. 그 수혜가 엄청. 자, 홍 시장님. 0.5선도 아닌 뭐 애가 뭐 그랬는데 지금 박정화 대변인이 오늘 스스로 또 밝혔어요. 본인이 그랬다가 자중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왜 박정화 대변인은 꼭 집어서 그렇게 대구에서 얘기를 하셨습니까?
철부지 떨거지들이 인자 내를 보고 막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대변인이란 나가 나와서 초선도 아니고 0.5선 또 아닌 아이가 나와가지고 나를 조롱하고 이 정당이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근데 오늘 박정화 대변인이 약간 사과성 얘기하면서 자중하겠다라고 본인이 반성하겠다는 뜻으로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러든가 말든가 뭐 상관이 있어요. 아유, 화나셨네요. 아들 떠드는 일에 어른이 어떻게 끼어듭니까?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어요? 예, 시장님 너무 화만 내시지 말고요. 근데 그 듣보잡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듣보잡이 누굽니까? 그리고 왜 듣보잡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자주 사용하세요? 많이 사용하세요? 듣보잡이 누구냐 그게 질문이죠. 예. 요즘에 배종찬이 듣보잡이. 참, 내 그런 야비한 질문에 넘어갈 것 같습니까? 방조하다. 그러면 듣보잡 표현을 이렇게 쓰신 거는 화가 나신 거예요? 그분들 얼굴만 떠올리면은? 화가 아닙니다. 당의 이 돌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이상하다. 내 그런 듣보잡들, 떨거지들 막아야겠다. 네, 그래서 당의 원로로서 고문은 내 잘렸어요. 원로로서 한마디 한 거죠. 당대표가 옹졸에 빠져가지고 저렇게 참. 혹시 다른 분들 뭐 질문하실 분 있으세요? 재밌습니다. 없으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없으시면 홍 시장님 뭐 이만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마워요. 알겠습니다.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예. 진짜 홍 시장님이 나오신 것 같네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재밌게 내용도 좀 재밌게 들어봤습니다.